지금 우리가 수업을 이걸로 진행할 거예요. 이걸로 진행하는데 책 이름이 일반화학 IFF. 우리 이게 그 공지되는 강좌명이 객관식 문제풀이인가요? 그렇죠. 객관식 문제풀이인데 저는 그 말이 자꾸 입에 안 외워져가지고 전 자꾸 단원별 문제풀이, 그래서 단풀이란 말을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알아들으면 단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단풀 과정,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더 와닿지 않나요? 좀 더 설명이 돼 있잖아요. 단원별로 문제 풀 거였죠. 모아서 풀진 않을 거고, 단원별 문제풀이로 이걸로 진행할 거고, 이 책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보다 지금 이제 대부분은 올해 새로 나온 책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책 좀 약간 얇죠? 아니요, 새로 나온 거네. 이 책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뒤에 지금 보면 1단계 해설이 들어있어요. 지금 총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1단계는 완전히 그냥 기본 문제, 기본에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난이도 핫짜리, 완전 핫짜리. 그러면서 얘는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간혹 실수로 안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난이도 핫짜리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난이도 중짜리고요. 중, N 상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 3단계는 킬러 문제, 킬러급 문제 이렇게 되는데, 얼마 전에 참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웠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킬러 문제 때문에. 근데 아무튼 난이도 상짜리 또는 시험 범위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간혹 변리사 시험은 문항수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일반학을 벗어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기에는 두 문제 정도가 벗어난 것 같이 느껴졌을 테고, 뭐 물리 같은 경우는 뭐 빅뱅? 그게 뭐 20년인가 30년 만에 나왔다면서요. 뭐 빅뱅이 아니라 뭐 다른 거였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안 나오다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자, 일반화 범위. 그러니까 일반적 범위를 할게요. 일반적 범위 외거. 범위 외거. 매 단원 다 있는 건 아니고 특정 단원에 있고 특정 단원은 없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였죠. 근데 우선 요거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줄게요.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기존 앞에 이론 수업 때 안 한 일반적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인데 이게 일반화학 책에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일반화학 책이 모든 학생이 하나의 동일한 일반화학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엄청 많죠. 화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옥스토비의 일반화학 책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가 유명한 게 에킨스의 일반화학 책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어, 그 다음에 데이비드 창저 일반화학 책이란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대는 또 특이한 책을 보던데. 아무튼 종류가 엄청 많아요. 무어 책, 그 다음에 맥머리 일반화학 책, 그 다음에 마스터턴 일반화학 책, 뭐 등등등등 엄청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적어놓은 옥스토비가 제일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화학 중에 물리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화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그러한 책이에요. 실제로 이 에킨스라는 분이 이 사람도 물리화학자인데 이 사람은 좀 덜한데 이 사람은 좀 심하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 나머지 책은 전부들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이들 책에는 소개가 좀 되어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신 거죠. 왜? 일반화학 책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반화학 범위 외에, 그러니까 일반적 범위란 말을 좀 쓸게요, 제가. 그래서 일반적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내용. 그래서 한두 개, 한 챕터당 있으면 하나, 없으면 아예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개 다루는 게 3단원. 그러면 나는 화학이 완전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야 하신 분은 사실 3단계는 건너뛰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한 두세 개 맞을 거다. 그러면 한 요 정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세 개면 곤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2단계까지는 필수적으로,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자, 이런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가 되냐면 암기형이 돼요. 암기형.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소위 뭐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하면 E는 MC의 제곱. 이것만 알면 된다. 질문은 그렇게만 질문한다. 예를 들면 그거 말고 화학적인 걸로 해볼까요? 화학적인 거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런 거 있네요. 우리가 일산화탄소 CO. 얘는 왜 전구가 없어? 전구가 나갔네? 껴달라고 해야겠네. 우리 CO. 일산탄소 흡입하면 뭐 하게 돼요? 사망에 이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왜 일산탄소 중독되면 죽느냐? 우리가 이거를 배웠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모를 뿐이지. 그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우리 바로 3단원에서 배울 착화물에 대한 건데 우리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 플러스 우리 몸에 있는 게 철 플러스 이가죠. 철 플러스 이가에 CO가 한번 달라붙으면 여기는 비공원열상이 주면서 배결합하게 돼 있어요. 한번 주게 되면 얘는 우리가 소위 강장 리간드 이렇게 외운 다음에 강장 리간드다 로스핀 전자 배치된다. 그러면 얘는 26번에 D6니까 로스핀 전자 배치 이렇게 돼서 우리 동맥피는 반자성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사실 여기 강장되는 이유가 얘가 소위 역결합이라는 이유로 역결합이. 자,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우리가 MO 이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MO 이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역결합이라는 걸 배우면 이 CO가 헤모그램에 한번 달라붙으면 얘가 산소가 달라붙을 때보다 200배가 더 크다. 200배 더 크다. 그래서 한 번 붙으면 떨어지져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CO에 중독되면 치료할 때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고압 산소에 넣죠. 고압 산소에 넣는 이유가 산소 함量굉장히 높게 하면 그때는 얘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봐봐요. 요 내용은 지금 전혀 얘기 못 들은 얘기인데 뒤에는 좀 배운 기억이 좀 있죠. 그러면서 얘가 시험 나온다면, 그러면서 이 부분 시험 나온다면 무엇을 질문하게 되냐면 이걸 질문하게 돼요. 강한 이유가 왜 강하냐? 그 이유는 역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역결합이 정확하게 몰라도 정답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니까? 단순 지식형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기형. 단순 지식형. 이게 시험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뭐 엄청난 거를 막 이런 A는 B가 성립하고 또 B는 C가 성립해야 되고 C가 성립하면 또 D가 성립해야 되고 해서 최종 답이 어떻게 나온다. 소위 이런 걸 우리는 비비 꼬아놓은 문제라 말하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지식형. 사실 작년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생소하다고 생각한 소위 컨주게이션 분자. 화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컨주게이션, 저는 설마 그런 거 내겠느냐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컨주게이션은 그냥 더블 싱글만 있으면, 더블 싱글 있으면 컨주게이션 분자예요. 그리고 컨주게이션 분자는 파이 전자가 여기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다 소위 비편제화 된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얘가. 그러면 3단계도 무시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상식이다. 화학적 상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봐두세요 그랬죠. 너무 어려우면 제끼고. 근데 지식형이다 이렇게 싶으면 상식이구나 생각하고 봐두자고 했죠. 그러다가 하나 딱 나오면 뭐예요? 건지는 거잖아. 그렇죠?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은 맞추고 내 수업 듣지 않은 학생은 다 싹 다 틀리고. 아주 좋은 문제 아닌가요? 맞잖아요. 나의 꿈은 뭔지 아세요? 내 수업 듣는 사람은 다 붙고요. 내 수업 듣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떨어지는 게 내 꿈이에요. 잔인해요? 나쁜 놈이에요?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 공개 같은 건 전 잘 안 해요. 내 수업 듣는 사람들만 딱 가져가기 원해요, 저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불특정 5가지 다 볼 수 있게 자료 공개는 저는 잘 안 해요. 저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알았죠? 근데 제 수업 학생이면 줘요, 알았죠? 근데 아무튼 제 목표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한 번씩 봐두기만 해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특히나 어디가 심하냐면 좀 전에 옥스톱이라는 분이 원래가 이분이 물리화학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매우 어렵다 이런 말 했었죠. 근데 이 물리화학에서 첫 번째가 양자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에 대한 거 있고 뭐 등등등등 몇 크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화학 교수님들의 로망이 누구냐면 요 놈이 로망이에요. 양자 화학이 양자 역학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로망이다 보니까 물리화학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분석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뭘 전공하든 이게 로망이에요. 왜 그런지는 난 모르겠는데 응? 이게 로망이에요. 하긴 저도 이거 전공한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로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화학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좀 시험 범위 벗어난 듯한 그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뭐다? 암기형 문제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양자화학에서 우선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있다. 현재 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저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동시에 집에도 있는 거예요. 응? 제 집에 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집에도 있기도 하고 요 학원에도 있기도 한 거예요. 또는 지하철 2호선 타고 왔거든요. 2호선에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북동에 올라가 있겠네, 지금쯤. 그게 바로 양자화학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유럽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제 전자 유럽에도 있어요, 지금. 그게 양자화학이에요. 있다와 없다가 동시에 있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저도 30년째 이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분자의 구조가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제품들이 왜 작동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방금 제가 말한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이걸 만들어라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거 있다와 없다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뭐 하면 돼요? 가능하대. 남들이 그렇대. 그러니까 받아들이자. 그래서 맞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죠. 저는 왜를 30년째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전공한 사람들 물어보면 나도 몰라.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그 다음이 쫙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안쪽에를 연구했었는데 그들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대. 여러분은 그걸 알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거 할 사람들 아니잖아. 그렇죠? 화학과 대학원 갈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하지 마세요. 응? 제가 석사 2년, 박사 3년 하다 때려치고 나왔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 부분 했는데 5년 했어도 몰랐어요. 못 알아냈어요. 응. 자, 좀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고 우선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문항수는 3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래서 문제 수가 많은데 너무 많아서 작년에는 보강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번을 제끼고요. 2번과 3번을 하려고요. 1번을 해설을 넣어놨어요. 해설을. 그래서 해설로 대체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랬죠. 그러면서 요 문제 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거냐면 이론 서머리, 이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작년에도 해주긴 해줬어요. 해주긴 해줬는데 올해는 조금 좀 더 해줄까 싶어요. 좀 느긋하게. 작년에는 초반에는 좀 느긋하게 가다가 한 중반 넘어서부터는 스케줄상 종강 못할 것 같아서 엄청 빨리 달렸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이론 정리하면서 가자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대신 1번을 제낀다고 다 안 푸는 건 아니고요. 한두 개는 그래도 풀어주긴 할 거였죠. 한두 개는 제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요 1번을 언제 푸느냐? 미리 풀어갖고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솔직히 오늘은 첫날이니까는 오늘은 괜찮아요. 예습이 돼요. 근데 다음 시험부터는 예습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진도 나간 게 엄청 나니까. 문제를 제가 하루에 지금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인데 쉬는 시간 좀 빼고 먹으면 3시간 정도 돼요. 3시간 정도 되는데 이 3시간 동안 문제를 약 한 최소는 한 15개, 많으면 20개 정도 풀어요. 3시간 동안. 해설에 이론 정리해서 3시간 정도 동안 이만큼 푸는데 이거를 너희가 집에 가서 풀으려 하면은 딱 정확하게 2배 걸리더라고요. 2배의 시간. 그렇죠. 이론 까먹은 거 있으면 또 복습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2배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복습하기도 버겁겠죠. 그래서 예습은 비추고요. 집에서 수업 듣고 쭉 들었죠. 수업 듣고 그런 다음에
뭐 이거 한번 복습한 다음에 풀어도 되고 수업 들은 상태에서 요 1번을 먼저 풀어보자고요. 또는 뭐 복습 먼저 한 다음에 풀어보자고요. 풀어서 대신 이들은 만점. 이거를 목표로 잡자고요. 만점. 1번은 만점. 알았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해설했으니까는 틀린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런 목표를 잡고 대략 1단계가 문항수가 한 15개 정도로 세팅해놨는데 15개. 시간은 좀 쉬운 문제니까 시간은 15개에 15개 한 40분 정도 잡아놓고 더 짧게 하자면 더 좋겠고요. 40분 이내로 해가지고 뭐 좋게는 한 30분. 30분 딱 좋겠는데 앞단어는 원자 구조, 분자 구조는 계산이 없어요. 원자, 분자, 착물까지는 계산이 없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분광학하고 유기화학은 계산이 없는 단원.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이 있는 단원. 계산이 있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차가 한 40분 또는 짧으면 30분 이 정도 안에 시간제에서 풀면서 최소 틀린 개수, 만점을 목표로 하고 틀린 개수가 3개 이내. 3개 이내로 틀리도록 하면서 점검하는 식으로 복습용으로 사용하자고 그랬죠. 만약에 나는 화학 조금 자신 있어요 라는 분은 예습으로 먼저 풀고 오면 수업 들을 때 훨씬 더 좀 수월할 수도 있겠죠.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세요 그랬죠. 근데 저는 대체로 복습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복습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6쪽 동안 단원은 총 10개 단원인데 중간에 단원이 덩치가 큰 단원이 있어요. 덩치가 큰 단원이 현재 1장 원자 구조. 1장 원자 구조가 덩치가 큰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분자 구조. 역시 덩치가 큰 단원이에요. 3장 착물은 덩치가 작은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4장이 기체, 액체, 고체. 자, 얘는 모아놔서 덩치가 엄청 커졌어요. 용해까지. 다 모아놔서 덩치가 엄청 커졌는데 보통의 책은 3개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기체 따로, 액체와 고체 따로, 용액 따로. 근데 저는 하나로 묶어놨어요. 지금 전부 다.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5번이 열화학. 열화학 맞죠? 단원이 제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 열화학. 글자가 막 날아다니네. 열화학. 덩치가 큰 단원이에요. 자, 덩치 큰 단원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6장이 속도론. 그 다음에 7장이 평형. 덩치는 제일 작아요. 얘도 그렇고. 그런데 수학적인 걸로 덩치가 커져요. 수학적인 계산으로. 항상 킬러급을 만들죠, 여기서.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의 킬러 문제와 수능에서 킬러는 달라요. 수능의 킬러는 진짜 킬러예요. 걔네들은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화학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해서 풀어보면 그 킬러 문제 푸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시험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맞죠?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해서 맞추나 봤더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때 그런 유사 문제를 냈어요, 벌써. 내놨어가지고 그 풀이법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법에다가 탁탁탁탁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혹은 뭐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 수치대 또는 역순을 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풀 수 있다 이건데 순전히 화학적으로 접근해서 풀면은 30분 걸리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킬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뭐 굴려서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저 객관식이라. 근데 여러분 킬러는 그 정도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킬러는 풀이가 5분짜리. 여러분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은 얼마인가요?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원래 의학대 쪽을 주로 하던 사람인데 그 애들도 그렇고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체계가 없어.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줄 알아. 이 바보들. 야, 열심히 다 열심히 해. 지금 시험 몇 명 봐요? 대충? 여러분은? 3,000명 시험 보죠? 그쵸? 대충 안 오는 애들 있고, 하여간 대충 실제 시험 한 3,000명 시험 보잖아요. 그 중에 600명 붙는 거잖아요. 맞죠?
4,000명인가? 아니잖아. 3,000명이잖아. 작년에 3,300명인가 했는데 200몇 명 안 와서 3,000명 정도 시험 봤잖아요. 근데 이 중에 허수가 항상 있죠. 내년에가 진짜인데 올해는 한번 시범 삼아 봐볼 거야.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시험 봐본 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 한 1,000명은 빼야 되지 않을까. 맥스 값으로. 실제로 한 500밖에 안 될 거라 생각되는데 1,000 빼볼게요. 1,000 빼면 2,000 남았죠. 그럼 이 2,000명은 뭐예요?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2,000명이잖아요.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이 사람들? 오늘 열심히 공부하다 왔어요? 놀다 왔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다 왔어요? 놀다 왔어요? 공부하다 왔잖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냥 바로 발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잘 거예요? 아니면 좀 복수 좀 하다 잘 거예요? 바로 잘 거예요? 자빠져 잘 거야?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다가 또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보다가 늦게 자다가 내일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럴 예정이에요. 내일은 수업 없거든요. 오늘 집에 가면 수업 딱 끝나면 첫날은 항상 긴장을 해요, 제가. 그래서 긴장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 뭐지? 유나 나오는 드라마. 킨더랭드가 마지막 회가 오픈됐으려나? 마지막 회가 오늘 올라오던가, 오늘 오픈되던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 좀 더 보다가 늦잠은 잘 예정이에요. 내일은 수업도 없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도 저같이 똑같이 할 건가요? 저는 우선 시험을 안 봐요. 여러분도 그럴 건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2,000명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그 중에 얼마 뽑아요? 600명. 그럼 열심히 한다고 붙는 거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전략. 예를 들어 자연과학 과목 4과목, 물리 있고, 그냥 화학 있고, 생물 있고, 지학 있을 때, 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학 고자. 난 처음에 듣고 그게 뭔 말이야. 내 앞에서 그런 상스러운 말 하지 마. 막 그랬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자기 화학 못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난 화학 고자였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한 번으로 찍어서 2개 맞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든 공부는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열심히?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 과목 다 꽝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화학 고자였으니까 나는 5개가 목표야. 요 정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가서. 여기에서 시험 제일 잘 나오는데 어디예요? 나 거기만 공부할게요. 이런 전략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전략 세웠는데 내가 전략이라고 말을 안 했었던 뿐인가? 여러분 스스로 전략 세우고 있었는데 전략이 아니야. 나는 전략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뿐이네. 이런 생각도 들려나요? 좋아요. 아무튼 전략은 세워야죠. 그렇죠? 맞죠? 전략은 세워야죠. 그럼 전략 세우려면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요? 우리 시험은 몇 분 동안 시험 보는데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시험 보는데 시험 범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몇 문제를 시험 보는데 몇 문제 시험 봐요? 1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이 4개를 같은 10문제로 한 번에 시험 보고 3교시죠. 그렇죠? 밥 먹고 졸릴 때 아닌가? 1교시만 시험 보고 바로 점심 먹고 2교시, 3교시죠? 그래서 잠은 깼겠다. 그렇죠? 2교시 때가 제일 졸릴 테고 전날 대부분 또 밤새잖아요. 잠 안 와가지고.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엄청 졸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밥 먹으면 엄청 졸리지 모르니까 나 굶어야지. 그러면 3교시 때면 배고파서 힘을 못 내죠 또. 아무튼 전략을 세워야죠. 그런 데서 다. 하나하나 다 전략 세워야죠. 그런데도.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이. 아무튼 10문제 시험 보는데 한 개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예요. 1분 30초. 1분 30초 한 문제씩 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문제는 5분짜리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실 뭐예요? 풀만한 문제가 아닌 거 되는 거죠. 그럼 뭐 한다? 제낀다. 이런 식의 전략도 세워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킬러 문제를 우리 킬러는 그 정도 생각해요. 저는
고등부 마냥 그 정도의 킬러가 아니고 그렇죠? 딴소리 그만하고 빨리 끝내야 돼. 자, 그 다음에 8장. 8장은 산염기고요. 그 다음에 9장이 전기화학. 덩치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9장 전기화학, 10장이 유기랑 그 다음에 분광학. 자,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묶어놨는데, 사실 여기도 덩치 엄청 큰데요. 엄청 큰 데인데, 우리 시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덩치가 좀 작아진, 굉장히 작아진 그러한 꼴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여기는 암기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우선 덩치가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 단어는 무조건 나오는 데가 여기 무조건 나오고요. 한 문제. 요즘은 얘가 두 문제로 변신되어 있고요. 지금 분자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VSEPR 이론과 MO 이론. VSEPR은 고전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MO 이론은 현대적 방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자, 나눠서 쓸게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착물은 역시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하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 나올 때도 간혹 있고요. 근데 거의 대체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많다. 그래서 일이라 하지 말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일이라 하지 말고 소수점은 좀 쓰도록 할게요. 좀 나누기 평균 좀 내가지고 하면 약 한 0.7 정도 해당하는 거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0.5 정도 해당하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로는 항상 한 문제 출제되면서 얘가 킬러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4년 연속 킬러예요. 지금 작년은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보기 디귿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기 디귿 보고 아이씨 뭐야 하고 와 다 속았겠구나. 아 이거 손댄 사람들 다 전부 다 시험 못 받겠구나 생각 딱 들었어요. 풀지 말았어야 될 문제였구나 하면서. 근데 아무튼 킬러급이었고 평형 문제 역시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면서 역시 얘도 하나는 킬러 하나는 킬러 아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킬러급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화학을 싫어하는 건데 자꾸 킬러를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염기는 한 0.6, 0.5나 6 이 정도로 킬러인데 그런데 대체로 안 내요. 한 번은 내고 한 번 안 내고 두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전기화학은 대체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킬러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전에는 여기 하나 있는데 요즘은 합쳐서 하나로 내려 하는 것 같아요. 두 문제 내다가 하나 빼다가 1위로 준 것 같아요. 1위로. 그럼 여기 있는 MO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로 넘긴 다음에 얘는 하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전통적으로 난이도 있게 내는 단원은 전통적으로 난이도 높게 나오는 단원은 요 단원 그리고 이 단원 그리고 열화학, 기체 그리고 전기화학 이런 데가 전통적으로 어렵게 내는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체크한 단원에서 얘는 난이도를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고요. 난이도를 중2하까지 계속 낮추려 할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얘도 낮추고 있어요. 또는 평타 내지 또는 낮추는 거. 이렇게 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용액 따로 기체 따로 하면서 기체 낼 때는 어렵고요. 용액 낼 때는 쉬웠어요. 사실은 제가 어려운 단어에서 체크한 이유는 기체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기체 내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대로 계속 좀 어렵게 내는 거 맞아요. 전통적으로 어렵게 내는 단원 이런 단원 마냥 평형 단원 마냥. 그런데 용액으로 나오면 예전에는 쉬운 단어였어요. 예전 해봤자 3, 4년 전이에요. 그랬죠. 그때는 난이도 하였는데 지금은 얘를 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킬러급을 1위로 옮겨 올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전통적 킬러인데는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속도를 낮춰야 돼요. 지금. 낮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낮추고 있어요. 지금. 즉 얘가 확정이 안 된 거죠. 지금. 얘는 매년 내온 거 아니니까.
근데 얘를 매년 내는 시험은 얘를 끌어올리고 얘는 쉽게 내고 있어요, 지금. 또는 평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치면 작년부터 속도로는 쉬운 문제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올해 작년까지도 계속 4년 연속 킬러. 얘보다 더 어려운 킬러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내용은 쉬워요. 근데 대신 계산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그래서 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열화학은 난이도 아주 옛날에는 킬러였다가 그러다가 쭉 낮아졌다가 요즘에 다시 올리는 케이스예요. 다시 올리는 케이스. 알았죠? 근데 빈도가 조금 낮아서 여러분한테는 와닿지 않을 텐데 좀 올리는 케이스예요. 즉 누구를 올리냐면 이걸 올려요. 헬스의 법칙. 헬스의 법칙이 제일 쉽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중에 더하기 빼기해서 엔탈피 구한다. 공부도 안 해요. 여러분들 보면. 왜?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산수 문제 같은 거라. 그런데 얘를 난이도 끌어올리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길 바라야 돼요. 왜? 그러놓으면 진 킬러고 나오던 애들은 난이도가 계속 쉬워질 테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길 바라야 돼요. 우리는요. 알았죠? 왜?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나오면 나는 금방 맞출 거야 생각하고 이런들은 매년 전투적 킬러 나왔을 거 아니면 그냥 제낄 거야. 한 학생들은 공부할까 안 할까요? 화학 공부. 봐봐요. 킬러로 나오는데 다 제끼고 나면 공부할 단어 없어요. 그럼 뭐 공부하겠어요? 원자, 분자, 착물, 헬스의 법칙. 이 정도만 공부한다면 한 3, 4개를 맞추겠네. 4, 5개 맞추겠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런데 뒤통수 탁 치는 거죠. 응? 킬러급 나오고. 대신 이런 애들은 쉽게 내주면. 자, 맞추던 학생 이거 뭐 하겠어요, 이제? 틀리겠죠? 공부 안 했으니까 아무리 쉬워도 뭐예요? 틀리겠죠? 그럼 그 학생 몇 점 맞겠어요? 그 학생이 누가 되는 거예요? 고마운 친구 되잖아요. 고마운 친구. 고마운 친구. 밟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친구 되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킬러를 없애면서 킬러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단원으로.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아주 서서히 시작돼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눈치 못 챘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뀌고 있구나 라고 눈치챘어요. 근데 여러분은 문항수 좀 적어서 눈치채기가 좀 더 힘들었는데 문항수 많은 시험에서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느낌 딱 이거를 보면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 합격하고 나면 그냥 평범한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구급 공무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만 나와도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변리사 합격하면 주변 시선이 달라지는 시험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전이나 후나 똑같은 놈인가요? 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산대 하면서 걱정하는 시험인가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충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응? 그러면서 여기 전통적 포기하는 단원들 공부하기 시키는 거죠. 근데 아주 높은 단원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한 요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 수준만 공부해도 너희가 별리사 됐을 때 화학에 관련된 의뢰 들어왔을 때 이 정도면 그것들 해석할 능력은 될 거다. 뭐 책이라도 보면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꼭 머릿속에 꼭 있을 필요는 없잖아. 책 봐가면서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공부해서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면서 얘는 굳이 막 저 어렵게 비비 꼬아놔서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얘네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왜? 그러면 맞출 테니까. 쉽게 내주니까. 그리고 얘네들 어? 어렵게 나온다. 어차피 킬러 문제로 버릴 거 한두 개 있었는데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자, 우선 전단원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 현재 변신되고 있는 게 작년 시험에서 완벽하게 좀 눈에 확 띄게 변했고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눈에 띄게 변했고 아마 이번 시험은 더욱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로.
근데 좀 약간 복병으로 킬러 문제 내지 말라 고등부 그 말이 있어서 또 어떤 변신이 있을지는 예상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우선은 현재 수정 현재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그 전년도 3년치 그 전년도들 문제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수준은 이런 수준으로 현재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아마 올해는 산염기 작년에는 안 나왔었죠. 안 나왔었는데 나왔지 참. 산염기 마지막 문제 나왔었죠. 내 책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 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맞췄어야 되는데 안 맞췄으려나? 아무튼 또 나오면 풀이가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요. 되게 쉬운 문제 사실 풀이만 하면. 그래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산염기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 열화학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용액은 변한 걸로 좀 연습을 할 거였죠. 그 변한 대로 또 연습이 좀 되고 착물, 분자, 원자는 계산 문제 아니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맞추고 전기화학은 평타. 이상 야리꼬리한 문제 안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평타 정도 나오면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풀이만 잘 여러분 잘 습득해서 연습만 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유기랑 분광학. 얘는 한 번씩 좀 특이한 걸 한 번씩 내가지고 사람이 곤란하게 만드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는. 어차피 매년 똑같은 거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니까. 그래서 맞출 수 있다 생각하면 제가 몇 개 체크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많이 적혀있는데. 자, 8개가 우리의 목표, 1차 목표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 짓만 하지 마세요. 특정 단어 몇 개만 공부하면 4개는 맞겠지. 5개 맞겠지. 그 소리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표하면 항상 최종 목표치에 얼마큼 이루나요? 성취할 때. 얼마큼 성취 정도 하나요? 100%? 대략 한 80% 정도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5개가 목표라면 목표를 몇 개로 잡아야 되는 거야? 5개 단원 공부해서 5개 맞는 게 목표다. 그럼 몇 개 단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8분의 10 해야죠. 그러면 얼마야? 계산 좀 빨리 좀 해줘요. 요즘에 계산이 잘 안 돼. 50 나누기 8. 88에 64. 맞죠? 87에? 87에 63? 뭐야 87에 63 맞? 아니잖아. 87에 56. 68에 48. 맞죠? 그러면 7개 단원을 해야 되네. 7개 단원 이게 그거네. 그냥 이거네. 그쵸? 다 해야 되는 거였죠. 다 하고 난 도저히 이거는 안 돼. 하나 정도만 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야죠. 우선은. 알았죠? 근데 이것도 안 돼. 지금은.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화합평형. 나한테는 왜 이렇게 쉬워? 할 수도 있는 거였어.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책의 구성, 그 다음에 이 책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 나는 특정 단어만 공부해야지.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한테 그런 거 질문하면 전화 바로 끊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런 전화 많이 받아줬는데 이제는 전화 끊어버릴 거예요. 그런 전화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알았죠? 화학 선생님은 저한테 묻는데 화학 선생님 물으면 안 되지. 화학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화학 공부하라고. 생물 공부하고 화학 공부한다? 지랄하지 마. 생물 때려치고 화학 공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저는요. 알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으면 전 전화 끊어버릴 거랬죠. 다 하자고 했죠. 다 하고 진짜 못하게 된 거 하나 정도만 버린다 생각을 하자고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문제는 변신 주니까 맨날 어려웠던 문제 또 어렵게 나온다는 보장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랬죠. 그리고 현재 이 책은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랬죠. 비록 작년에 만든 책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1단원 문제를 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을 거라 예상이 돼요. 저는요. 그래서 추가로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추가로 좀 문제를 좀 더 줄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두 챕터 정도 지나가면서 추가로 문제 더 주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또 풀어주고 작년 문제 기준에 가지고 또 좀 더 주고 할 거랬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고등부에서 킬러 문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지금 9월 모의고사를 지금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던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볼 필요 없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 날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미트가 시험 봐요. MD. 우리 시험 문제가 MD 문제에서 많이 차용해 와요.
요즘은 좀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쫓아 올라가지고 밑에서도 MD 변리사 문제를 조금 가져다가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걔네는 한 문제당 풀이시간이 2분 30초예요. 우리는 1분 30초. 1분이 더 길죠. 그럼 난이도가 뭐 하겠어요? 기본 난이도 더 높아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MD 문제 풀어볼까 이런 학생 있는데 비추예요. 비추. 그 풀어볼 만한 문제는 제가 우리 시험에 맞춰서 각색한 다음에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먼저 더 집중해 주세요. 그랬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 날 걔네들 시험 보는데 작년에 걔네들 또 되게 어려웠거든요. 확 변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하는 것 같이. 확 변하면서 작년에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여러분 또 작년에 갑자기 올 2월 달에 확 올라갔죠. 작년 대비. MD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변리사도 어렵게 나올지도 모른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 킬러 문제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이번 MD 시험 끝나면 바로 또 제가 얘기해 줄게 그랬죠. 만약에 거기서 킬러 문제 싹 빼고 쉽게 된다 하면은 화학 포기한 사람들 완전히 뒤통수 제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7, 8개 우습게 맞을 수 있게 되는 상황. 공부 안 한 사람은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추겠죠. 그쵸? 지금 요즘 분위기가 화학이 이번에 어려웠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점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뭐하러 공부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던데 그분들 제대로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험 끝나고 한번 또 얘기 한번 해줄게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좀 난이도가 이렇게 좀 살짝 내려오면 공부한 사람이 완벽하게 이겨서 만점까지도 손쉽게 바라볼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만점 정도 맞으면 화학에서 한 진짜 8, 9개 맞으면 여유 진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대신 또 컷이 올라가겠죠. 컷이 또 재작년 같이 80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8, 9개 맞으면 나 자신 또 평균 점수 80점 이상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 안 한 친구들은 계속 2, 3개 맞고 있을 테니까. 소위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친구들. 기출문제만 풀으면 작년 수준은 기출문제 풀면 2개나 3개 맞아요. 그럼 찍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올해도 좀 쉽게 나온다해도 기출문제 풀어서는 성적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잘해야 한 4개, 5개 쉬워봤자 그러면 벌써 한 3, 4개 이상 차이 나는 거죠. 하나당 2.5점이니까 3개면 7.5점, 4개면 10점이에요. 3과목 평균이면 평균 점수 몇 점 차이인 거예요? 3점 차이예요. 3점이면 엄청 큰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는 기출문제 못 푸는 친구는 공부 안 하고 기출만 달랑 풀고 문제 또 쉽게 나와버리면 그 학생은 한 4개나 5개 맞추고 있고 여러분은 좀 공부 좀 한 사람은 7, 8, 9, 10개까지는 우습게 맞추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기는 걸 맞죠? 거기 맞춰 전략을 세우자고 그랬죠 우리는. 자, 1장 원자구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원자구조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기출문제도 같이 좀 계속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죠? 푸는데 단원별로 푸세요. 단원별로 우선. 단원별로 먼저 푸는 게 좋겠어요. 섞어 놓지 마세요. 그랬죠? 섞는 거는 좀 더 지나서. 우리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나 전 단원 문제 풀도록 하세요. 그랬죠? 될 수 있으면. 꼭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알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2개로 올려놨는데 하나는 단원별로도 올려놨고요. 또 하나는 연도별로도 올려놨어요. 근데 우선은 단원별로 어디에 올려놨냐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조만간에 이거 다 옮길 건데 학원 홈페이지로 다 옮길 예정인데 이번 시험까지는 안 옮길 거예요. 근데 내년 시험 보고 나면 싹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없어지면 학원 홈페이지 오면 돼요. 나중에. 근데 맨날 한다고 했고 작년에도 이 얘기해놓고 안 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아마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선 유튜브에 보면 단원별로도 올려져 있고 변호사 기출문제 단원별 이게 지금 가려져 있네. 단원별도 있고 얘는 연도별이에요. 연도별, 회차별. 그래서 이거 단원별로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했죠. 우리 1단원 끝나면 역시도 여기 1단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내가 회차별로도 풀어봐야지 하면 그때는 회차별로 또 풀어보시면 되고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개념 확인 문제여서 이거 이론 수업 때 제가 한번 풀어보라 시켜놓은 건데 뭐 안 푸신 분들은 지금 또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20문제 정도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문제 요 사이인데 부담되는 문항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20문제 정도 되니까 수업이 일단은 끝나면
그때 한번 풀어보세요. 미리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점검용으로 써먹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들어가시면 창이 이렇게 열리죠. 영상 있죠. 영상 있고 밑에 제목 있고 그다음에 뭐 댓글 적는 거 있고 할 때 그 제목에서 더 보기를 누르면 쫙 뭐가 열려요. 열리면서 거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파일을. 그래서 다운받아서 PDF 파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출은 여기에 있다. 또는 기출 해설집. 자, 영상 보는 거 싫은 분은 기출 해설집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기출 해설집을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기출 해설집을 보셔도 되고 또는 난 영상 보겠다는 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제가 영상 수업도 있으면 해설도 책에 좀 넣어가지고 같이 이원으로 만들까 하고 있어요. 근데 해설은 지금 이 문제집 마냥 전부는 다 주진 않고요. 다 주진 않고 1단원만 준다든가 1단계만 준다든가 1단계만 준다든가 지금 이제 이렇게 1단계만 해설 준다든가 전부는 다 아니고 수업용은 일부만 수업용이 아닌 애들은 해설까지 다 넣어서 수업용 아닌 거는 해설까지 넣어서 책으로 팔 예정이에요. 돈 벌게요. 근데 제가 벌진 않아요. 저는 인세 이런 거 전혀 안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버는 게 아니라 학원이 버는 거였죠. 그래야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그러죠. 그 돈으로. PDF로 불리진 않을 거였죠. 그러니까 PDF 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주시고 커피 몇 잔 값? 그 정도 돈은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서 풀어보세요. 장사꾼이니까 장사치 얘기한 거니까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지식 장사꾼.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그리고 책 광고 하는 게 하나만 더. 아까 MD 문제하고 피트 문제 작년에 이번 올 2월 달에 계산형 문제 많아지니까 피트 문제랑 MD 문제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비추하면서 글을 썼나 안 썼나 기억이 안 나. 근데 뭐라 푸세요라는 거 내가 글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풀어보고 싶은 분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피트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계산형 문제들 최근 문제들에서 계산형 문제들 15개씩만 뽑아가지고 계산형 단원 그게 어디겠어요? 기체, 용액, 그 다음에 평형, 산염기 이렇게 4개 단원 해서 계산형 문제 연습 해서 제가 만든 문제 아니라 피트에 나온 문제들 한번 보세요. 풀이가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죠. 근데 욕심 있는 분은 한번 풀어보시라고. 책장사. 앞에 이거 왜 하필 표도 이런 데를 피냐. 계속 자 이렇게 문제 있고 옆에 풀이 여러 번 쓰면서 풀 수 있게 해놓고 뒤에 가면 문제 다시 있고 조그맣게 넣어놓고 요거 해설 이렇게 넣어놨어요. 충분할지 안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혹시 방금 말한 단원들 난 욕심이 있어서 한번 풀어볼래 하는 분은 참고하세요. 됐죠? 얼마니? 10,000원이나 해? 비싸네. 한 난 5,000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복사하면 얼마 나오려나요? 요즘에 복사하면 얼마예요? 한 페이지에? 한 100원 정도 한다던데? 몇 페이지야? 55페이지? 복사가 더 싸네. 복사보다는 그래도 싸게 해주라고 했는데 좀 비싸게 책정했네요. 가격 지금 봐서 놀랬어. 자, 알았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은 해당사 없는 것 같은데 인강생들 중에 혹시 작년책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작년책은 뒤에 해설이 없어요. 올해책 해설이 있고 해설 없는 분은 요거 해설만 따로 있으니까 1단계 이걸 얼마 3,000원이네. 요거 해설 1단계 해설 있으니까 요거 학원에 연락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이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할 얘기 이렇게 많아. 자, 제 핸드폰 번호예요. 질문 있으면 이리로 카톡 또는 문자 주면 돼요. 전화하지 마세요. 카톡이나 문자 먼저 주세요. 그랬죠? 그리고 질문하면 무조건 저는 통화할 거예요. 통화할 거니까 자,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문제 사진 달랑 보내주고 카톡이면 전화번호 찍어주세요. 그랬죠? 찍어주신 다음에 혹시나 바로 전화가 안 되면 언제쯤 가능합니다라고
그걸 좀 적어주시면 제가 전화 걸 거였죠. 예를 들면 전태 카톡을 보낸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나 올려놓을 거겠다. 근데 이건 학생에 대한 거라. 아이고 다 지웠구나. 내가 질문 답변하면 지우거든요. 근데 보면 사진 찍어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한 장문의 글을 보내요. 자기 질문 내용을. 근데 제가 바로 전화 버튼 눌러요. 안 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장문의 문장을 치지 마시고 사진 보내고 문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문제 질문 문제가 사진이 있어야 제가 알아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전화 드려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연락 드릴게요. 그런데 요거 좀 해주세요. 변리사 준비생, 변리사 준비생에 꼭 좀 알려주세요. 그랬죠. 무슨 시험 좀 제가 MD 쪽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MD 학생하고 여러분하고 대답이 달라요. 대부분 같은데 심화적인 내용 들어가면 MD는 그 부분 건들지만 여러분은 안 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잘못하면 알려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변리생이라고 꼭 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죠. 자, 우선 우리가 원자의 주기적 성질부터 원래 순서는 원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전자 배치에 대한 부분. 필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 전자 배치에 대한 부분. 이게 뭐라냐면 오비탈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의 모양, 처음엔 종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전자 배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요거 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 배치에 의한 결과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애들, 즉 실험하지 않고도 그 값은 즉 데이터 값은 결과물은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거야. A라는 놈과 B라는 놈, 가라는 현상을 측정해 보면 A가 B보다 클 거야. 값은 몰라도 클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정성적 예측 또는 주적 경향성 이러한 게 일반적인 경향서로 어떤 특정한 수치로 A, B, C, D, E, F, G 순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를 주적 경향성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를 우리는 정성적 예측이라 불러요. 자, 또는 자, P분의 nRT 하면서 이 식에다가 온도 대입하고 R값 대입하고 몰수 대입하고 부피 대입해서 압력을 구한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수치를 직접 계산한다 해서 우리는 이거를 정량적 계산이라 불러요. 정량적 계산 하면서 정성적으로 답을 찾는 거 있고 정량적으로 답을 찾는 게 있는데 원자 파트는 우리가 이 부분은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요. 자, 특히 어디도 여기도요. 여기는 사실 슈어디거 방정식을 푼 건데 슈어디거 방정식 이거를 풀어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우리는 직접 풀진 않고요. 이걸 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막 나와요. 1S 같은 경우는 어떤 상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 있고 2에 마이너스 R분의 뭐 A 제로 그 다음에 사인펜 안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엄청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또 적분하고 뭐해서 막 우리가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전혀 우리는 건들지 않고요. 단순히 정성적인 것만 예측을 할 거예요. 이랬죠. 그러면서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누구냐면 원자의 주소 성질 하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원자의 크기, 그 다음에 유액전화,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산화물의 액성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이 중에 주로 출제하는 거는 크기, 유액전화, 이온에너지, 전기음성, 전자친화도, 전기음성도 이렇게 5개가 주로 출제되고요. 얘는 우리 시험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인가요? 총 6가지죠. 이 6가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하는데 또 여기서 원자의 주기적 성질하면서 또 중성 원자의 주기적 성질과 이온의 주기적 성질 또 나눠서 공부하게 되는데 대체로 우리는 중성 원자 기준으로 할 거예요. 중성 원자. 이온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온은 잘 안 건드려요. 요즘에 와서는요.
예전엔 좀 많이 건드렸는데 요즘은 좀 유행이 완전 끝나서 이온은 기껏 해봐야 크기 정도만 건들고요. 대부분은 누구 가지고? 중성원자 가지고 할 거랬죠. 중성원자를 할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온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주적 경향성, 주적 성질 이 경향성은 얘네들은 암기 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암기 후 이해. 이해 후 암기 아니에요. 그렇죠? 암기 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동시한다. 암기엔 이해. 동시하는 곳이다라는 거. 암기 꼭 필요해. 그렇죠?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해를 해야 오랫동안 외우죠. 이런 말 하는데 자, 지랄하지 말아주시고 그랬죠? 과학이라는 것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그 위에 답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기초 지식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답을 쌓는 거랬죠. 이거 없이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답을 쌓는다? 미친놈이야 그랬죠. 요즘에 학생 선생들 중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볼 때마다 저는 미쳤다 생각을 해요. 과학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가일수록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대가일수록 암기하란 말 많이 해요. 그랬죠. 자, 대가가 아닐수록 그냥 말에 혀만 동동동 떠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책 보면 다 암기해요. 더. 강의 들어오면 더 암기시켜요. 저보다. 네, 저는 대가라 암기를 시켜야 하죠. 자, 우스갯소리예요. 진짜 대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명심해 주세요. 암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암기와 이해 중에 누가 더 쉽나요? 암기와 이해 중에 누가 더 쉬워요? 왜 대답을 못해? 공부 안 하는 사람들구만. 누가 더 쉬워요? 암기가 더 쉽지 않나요? 그렇죠? 암기가 더 쉬운 거예요. 암기 후 이해, 이해 후 암기, 또는 암기만, 또는 이해만. 인데 이해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암기도 필연적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부할 때 저는 또 여러분한테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을 저는 권해요. 알았죠? 역으로 해석하자고 했죠. 사실 우리가 과학 실험이라는 거가 많은 애들이 실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할 때는 뭐예요? 사실상 귀납적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실험에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대로 그 결과가 설명이 되도록 우리가 이론 같은 걸 찾아다가 붙이는 거예요. 맞죠? 실험 결과 없이 이런 결과 나올 거야라고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실험이 좀 무슨 실험이든 해봤잖아요. 그럼 실험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이 디스커션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결과 없이 디스커션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다 귀납법적인 방법인 거예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뭐를 많이 권하냐면 이걸 많이 권해요. 바로 데이터 암기. 데이터 암기. 데이터 암기도 좀 많이 권해요. 얘는 항상 이 값이다. 자, H2O 몰 질량, 몰리큘러 웨이, 분자량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수소는 원자량 얼마죠? 1. 수해리 배 붕탄 질산 풀레 남아 잠깐 갑자기 카카나 말지페니로 갈 뻔했어. 맨날 툭하면 이거 죽일표 하다가 카카나 말지페니로 전 갈 때가 많더라고. 알시 인황 염아 칼칼 외우고 있죠? 그쵸? 자, 원자량 수소 1, 헬륨 4,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네온 20. 그 다음에 저는 소듐도 외우고 다녀요. 소듐. 나트륨 아니에요. 소듐이에요. 요즘엔 다시 나트륨 해도 된다고 또 말이 바뀌었다는데 왜 그 지랄하는지 몰라. 일제잔재예요. 쓰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제 앞에서는 쓰지 말아주세요. 전 되게 싫어해요. 그 부분. 알았죠? 그래서 소듐이에요. 자, 23. 저는 이것도 외우고 다녀요. 외우면 좋아요.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은. 자, 그 다음에 황. 산소의 정확하게 밑에 놈이죠. 원자번호 8번, 16번. 딱 2배요. 원자량 또 딱 2배요. 32. 그 다음에 CL. CL은 35.5예요. 35.5인데 CL 35짜리와 자 17번의 원자량이 35짜리와 17번의 37짜리 자연계 3대 1로 존재해서 평균 원자량이 35.5예요. 3대 1로 존재해서 자 데이터 암기 다 외우다면 좋아요. 알았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원소 X가 M과 M 플러스 2가 3대 1로 존재한다. 그런 다음에 이 M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니? 라고 물으면 M 플러스 M 원자량 M 그럼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면 이게 3대 1이잖아요. 그렇죠? M의 M 플러스 2 딱 이만큼 큰 거 맞죠? 그쵸? 1만큼 큰 게 아니라 이만큼 크죠? 동위원소들은 1만큼 큰 것부터 쫙 나오게 되는데 얘는 1만큼 큰 게 없어요. 그러면서 M에 M 플러스 1이 없고 M 플러스 2구나. 35에 37인가 봐. CL인가 봐. 3대 1이니까 CL인가 봐. 그럼 얘는 평균 원자는 얼마다? 3M 플러스 0.5. 맞죠? 35에 0.5 플러스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데이터 암기하고 다니면 아 얘는 CL이구나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더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걸 저는 뭐라 부르냐면 데이터 암기라 불러랬죠. 여기도 데이터 암기라 그랬죠. 근데 이들은 원자량은 이들은 문제에서 알려줘요. 알려주지만 우선은 무시하고 저들은 필수적으로 좀 외우고 다니면 좋더라. 자 됐고요.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 칼륨이 아니고요. 포타슘. 알았죠? 포타슘. 지금은 여기까지 외워주세요. 했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첫날이니까 이것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할로겐족 FCl, BrI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Br 꺼내옵시다. 꺼내다가 Br은 CL 마냥 평균 원자량은 우선은 80이고요. 또 얘가 35번이에요. BR은 35번인데 자 원자량이 질량수가 79짜리와 그 다음에 81짜리 역시 또 뭐하고 있어요. M에 M 플러스 2예요. M 플러스 1이 또 없어요. 없는데 자연계 1대 1로 존재해요. 즉 문제에서 어떤 M과 M 플러스 2가 나타나는데 M 플러스 1은 없어요. M 플러스 1이 없이 두 개 나오는데 이들의 존재비가 똑같은 사이즈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 가지고 나온 거다? BR 가지고 나온 거다. 그럼 평균 원자는 얼마? 그냥 둘을 평균 내면 M 플러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데이터 암기. 이 두 개는 너무 유명해서 데이터 암기하는 놈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BrI까지 요 밑에 또 AT라는 게 또 있는데 그는 알 필요 없어요. 걔는 방사성 원소로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족. 자, 이들은 우리가 산소족 원자라 부르고요. 산소 밑에 황 밑에 셀레늄 밑에 텔레늄 있어요. 알았죠? 이거 꼭 이렇게 또 외우자. 이쪽도 밑으로 쭉 외우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요긴하게 써먹어야겠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누가 지웠어? 챕터 적어놓은 거. 아까 챕터 적어놓은 거에서 분자구조 있죠? 분자구조에서 이들이 나올 때 많아요. 그러면 얘가 몇 쪽인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야 했죠. 즉 뭐를 푸냐면 분자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자 H2O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것도 데이터 암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48에 32. 제가 언제 곱해냈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그게.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 외운 거죠? 이해한 건가요? 근데 외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본능이에요. 그쵸? 본능 또 대답하잖아요. 내가 질문한 것도 그거였어요. 본능적인 거죠, 그쵸? 어? 자, 저는 화학의 기초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기율표 본능같이 머릿속에 넣어넣어라.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데이터 암기한 거였죠. 그래서 데이터 암기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을 할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암기는요. 알았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진짜 많이 외우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뭐 물의 표준 생산 엔탈피도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데 엄청 잘 나와요. 물의 표준 생산 엔탈피를 구하라.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구하라. 매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수치를 가짜로 나올까요? 응? 과학 시험 보는데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까요? 진짜 데이터 갖고 문제 만들어요. 그러면 매번 나오는 물의 생산 엔탈피는 매번 똑같은 값. 근데 간혹은 1의 자리, 계산 편의를 위해서 1의 자리를 빼버리기 때문에 간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나 10 정도 차이 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체적인 값은 내내 똑같은 값을 계속 내고 있겠죠. 그러면 진짜 그 수치를 외우고 다니면 계산 안 하고도 금방 답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암기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였죠. 아무튼 자 H2O 데이터 암기 되어 있잖아요. 생김도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냐. 구분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셀레늄 H2 역시 어떻게 생겼을까요? 같은 족 원자. 그러니까 산소 대신 셀레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구분형 분자다 and 극성 분자다. 쭉 나오죠. 여기서 셀레늄이 무슨 원자인지 모르고 있다면 시간 한참 걸리고 세워라 내워라 뿐만 아니라 틀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달라. 알았죠? 그리고 질소족은 P 밑에 하나 정도만 더 알면 돼요. P 밑에가 누구냐면 비소예요. 비소, AS 비소. 자, 그 다음에는 우선 이 정도 알았죠? 이 정도. 몇 개 더 없죠? 이 정도. 이쪽에서 칼슘 밑에가 SR 밑에가 바륨 있어요. SR은 여러분이 잘 몰라도 돼요. 근데 바륨은 희한하게 잘 내더라고요. 바륨 희한하게 잘 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쪽도 그저 포타슘 밑에가 루비듐 RP 그 다음에가 세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얘는 잘 내요. 또 세슘은 또 잘 내요. 근데 뭐 세슘은 사실 일쪽이란 건 몰라도 문제 푼데 문제 없어요. 그 당시 가면. 근데 아무튼 세슘 있다라는 거. 뭐 이미 많이 세슘 얘기 많이 돌아서 그렇죠? 일본 놈들 때문에. 이래서 제가 싫어해요. 그렇죠? 많이 나와잖아. 그렇죠?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 얘가 붕괴되면 알파 붕괴. 알파 입자를 내놔요. 알파 입자는 얘예요. 헬륨핵. 얘가 알파 입자예요. 얘는 덩치가 무거운 놈이라 우리 피부는 잘 통과를 못해요.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데 대신 무겁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저 학생 딱 맞추는 거하고 이걸로 맞추는 거하고 누가 아플까요? 이걸로 맞추는 게 아프겠죠? 알파 입자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그 효과는 베타 입자 전자의 10배에서 20배 효력은.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내 피부 바깥이면 뚫지 못하니까 크게 영향받지는 않아요. 베타는 통과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고요. 근데 알파는 통과를 못하니까 영향을 못 받는데 문제는 이 세슘을 내가 입으로 먹어버리면 이 안에서 알파 입자가 이 안에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 내부에는 내장애들은 이런 피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할까요? 그냥 그대로 그냥 피폭당하겠죠. 자, 아무튼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 해가지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 1차 속도를 따른다 하면서 그것도 또 역시 잘 나오는 거라 반감기 구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방사성소는 얼마큼 남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면서 좀 나오긴 하는데 1조 원자라는 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얘는 2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알고 있자. 자, 이렇게 해서 자, 갑자기 좀 딴 데로 샜는데 자, 이거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중성원자들의 크기부터 등등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크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크기는 간단히 주기율표 이렇게 주기율표 있는 거에서 오른쪽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건 너무 쉬워서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근데 이거 할 때 전이금속은 우선 건들지 않을 것이죠. 자, 우선은 우리 주기적 경향성 할 때 전이금속은 제외해요. 전이금속은 제외하고 매번 할 거였었죠. 자, 이게 크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액전화. 이쁘게 잘 적어놔야 되는데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워놓고 여기까지 다 지워놓고 자, 유효액전화는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지면서 첫 번째는 원짝과 전자 유효액전화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 해가지고 요 이펙티브의 EFF예요. 그랬죠? 유효액전화. 얘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이죠. 그래서 항상 얘는 Z보다 원자 번호보단 작아요. 그랬죠? 원자 번호는 작고 하지만 그래도 뭐한다? 이 유효액전화는 원자 번호 Z에 비례하는 관계랬죠. 비례하는 관계인데 어떤 전자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하면서 첫 번째 원짝과 전자를 보면 원짝과 전자는 경향성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아이고 너무 요거보다 얘가 더 높아야 돼. 안 높아요. 높아야 돼. 이렇게 여기가 3주기. 그 다음에 껍질 바뀔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나와 있어야겠죠. 연결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네온, 소듐, 아르곤 이런 형태다. 알았죠? 그러면서 수소 같은 경우 Z가 거의 1이에요. 거의 1. 네, 헬륨은 2보다 작아졌죠. 1보단 크고 2보단 작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죠. 헬륨의 유효액전화는 수소의 2배가 많니? 라고 물으면 2배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주기적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푸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 여기 빼고 말하면 N자 같이 보이죠? N자인데 이 N자를 어떻게 그려라? 요 꼭지점이 이 시작점보다 높은 데서 시작하게. 알았죠? 시험에는 주로 같은 주기 불소와 산소 중 누가 더 크니? 그러면 누가 더 크다? 불소가 더 크다. 또는 이렇게요. 다른 주기로 묻는다면 뒤쪽 원자와 앞쪽 원자 완벽하게 차이나게. 그러면 뒤쪽 원자 네온과 소듐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네온이 더 크다. 또는 잘해봤자 마그네슘. 불소와 마그네슘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 불소가 더 크다. 알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원리냐면 자, 이거 좀 크게 다시 그릴까요? 주기율표. 아이고 이거 지금 잠깐만. 내가 수업 시작하면서 여기 요 정도 계속 필기하고 나머지는 필기 안 하려고 하는데 좀 공간이 좀 부족하네. 어디로 그래도 한번 여기다 할까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가 크기고요. 크기.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는 주기적 경향성의 유효액전화는 원짝과 전자
유액전하는 우선은 같은 쪽이 오른쪽에서 증가, 같은 쪽 아래로서 증가. 그런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두 번째, 동일 오비탈 내 전자 유액전하. 즉 예를 들어서 1s 전자의 유액전하. 1s의 전자는 모든 원자 다 갖고 있으니까 1s 전자 유액전하를 보면 얘는 x축이 원자번호 z, y축이 유액전하, 1s 전자 유액전하.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되더라? 수소부터 시작해서 내내 증가. 계속 증가. 수소, 헬륨, 리튬 쭉쭉쭉쭉 가서 네온, 소듐 쭉쭉쭉쭉 가서 아르곤, 포타슘 할 것 없이 계속 증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얘랑 또 다르죠. 그래서 질문이 원자과 전자 유액전을 묻는지 동일 오비탈 즉 1s 또는 뭐 2p는 전자 유액전하 이런 식으로 묻고 있으면 그때는 이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알았죠? 그렇게. 자, 우선 두 가지. 크기와 유액전하. 한번 살펴봤어야 했죠? 필기 이쁘게 좀 잘해주시고 지금 적고 있는 거는 반드시 암기까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해 후 암기 하지 말고요. 이해 암기 후 이해. 필요에 따라서 이해 알았죠? 근데 그냥 암기만 해도 돼요. 알았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죠? 이해하는 단계는 지나갔어요. 이제 이해는 언제 하는 거야? 이론 수업 들을 때. 그때 이해하는 거고요. 알았죠? 이해시키려고 수업도 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풀어야 돼? 빨리. 그쵸? 원자구조 이런 데서 1분 30초가 아니라 30초 내에 풀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낼까요? 원자구조. 지금 5개를 다 내버려요. 그냥.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1번은 원자구조, 크기. 2번은 유액전하, 3번은 이온에너지, 4번은 전자친화도. 이런 식으로 다 내버려요. 다 내다 보니까 하나당 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제. 한 개 보기당 막 한 2, 30초 걸려요. 그러면 5개 다 풀려면 뭐 1분 30초 훌쩍 더 넘어버릴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빨리 풀어서 1분 30초 이내 또는 1분 이내 푸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별 수 없어요. 데이터 암기도 필수적으로 월수에 들어가야 된다. 알았죠? 자, 쉬세요.